작년에는 좀 개인적으로 막 열정이 끌어오르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성장을 스스로 못 느끼면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나? 시간 아깝지 않나?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코궁도 빠질 것 자야죠. 같고 구마윤 씨. 와, 근데 와, 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 게 안 나오면 근데 멜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표창. 한번 달리면 못 막습니다. 네, 이게 하나색이요. 안녕하십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라뇨. 지금 네이버에서 2시간 걸려서 2시간 걸렸어요, 이 사람아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식인 거예요? 대화가? 저예요? 저희 뭐 욕 안 나온 게 다행 아닐까요? 그죠? 아 근데 하나생명 가서 행복해 보시네요. 하나생명이요? 네, 젠지도 가고 하나생명도 가고 그냥 부럽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엄지 선수?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 뭐지 이 애늙은이는? 제 기억에 딜라이트 게임 플레이 봤었을 때 처음에 알리랑 라칸을 잘했는데 못 먹어도 고? 약간 요 느낌이 확실히 강했던 것 같은데. 거의 네 맞아요. 그냥 진짜 딱 못 먹어도 고. 그리고 약간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안 되면 안타까운 거지. 약간 이 마인드. 그지.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같은 팀에 적극적인 애가 하나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이니까 게임하기 한번 편하죠. 각 만들 때 너무 편해요. 그게 환중이의 최장점이죠. 언제나 고민 없이 해야 될 땐 하는 남자. 약간 이런 느낌. 그 당시엔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딜라이트 저거 원툴이다 해서 딜라이트만 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딜라이트를 마킹하니까 딜라이트는 급해져서 지금 해야겠다 하는 타이밍이 아닌데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있었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게 좀 많이 고쳐지고 좀 영리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환중이가 운영을 할 줄 몰랐어요. 브리온 때는 일단 무조건 교전을 이겨서 싸움을 이긴다 하면은 이제 젠지 와서는 그래도 운영을 좀 배우고 한타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걸까 이런 거를 보고 뭐 하나 와서는 거기서 좀 더 확장판 돼가지고 이제 되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운영을 아예 다 해주는 경우였어가지고 그러고 환중이가 서브 오더로 보통 한타의 포지션 또는 자기가 이니시 거는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줬었고 그리고 딜러들 뭉쳐있지 말라고 해주면서 맨날 뭉쳐있더라고 근데 개빡치긴 해 그거. 그거는 저희 바텀은 바루스 칼리스타를 날먹을 좀 했죠. 예, 용 쌓기 메타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용 빨리 쌓기 메타를 꿀을 좀 빨았었죠 그걸로. 근데 연구를 안 하면 못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꿀챔을 먼저 찾거나 아니면 좀 사드론 같이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처음 나오는 선수들이 절대로 베테랑 라인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인들이 보통 한 두세 경기까지는 잘합니다. 네. 패기로 잘하다가 이제 갑자기 한번 피드백을 하거나 갑자기 이제 상대 팀한테 한번 당하면은 이제 그 뒤부터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죠. 네. 저는 일단 브리온 들어가고 나서는 좀 이제 대회도 보면서 대회를 제가 모든 대회를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 감독님이 대회를 못 보는 선수를 극혐하셨어요. 안 보는 선수를. 지금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모든 라인 포함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라인에서 그냥 세세한 부분까지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것까지 자기들 다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딜라이트 선수가 약간 조합, 뱀픽 조합이나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많이 하는 편이 바텀은 바텀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보통 상체는 상체끼리 많이 얘기를 하죠. 저랑 같이 브리온에 있을 때는 그때는 엄청난 의견을 막 피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 챔피언을 잡을 때 캐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확신들이 있는 주는 그래요? 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소픽 가서 이거 한번 캐리할 수 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나 이거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바텀이 무조건 선픽을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이제 좀 후픽 좀 줘라. 바텀도 카운터 한번 쳐보자. 근데 미드탑이 이제 뭐 안 된다? 뭐 그냥 너희 나가다 했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드죠, 미드. 네. 내려가서 카운터도 못 뽑을 거면 왜 내려가냐 이랬다가 한번 혼났죠. 근데 뭐
저는 일리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고 이 친구가 말했던 게 만약에 실제로 이제 환중이가 말했던 대로 실제로 그게 카운터를 잘 쳤는가 안 쳤는가, 그래서 플레이가 정확하게 나왔는가, 그래서 나에게 우리 팀이 지금 리턴을 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선수들은 이런 걸로 싸워야 돼요. 원래 그죠. 이걸 안 싸우잖아요. 그럼 그 팀은 사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서. 예,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터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인데 근데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싸우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팀에 안 좋은 거라 생각하면 싸우고, 그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에 화내는 선수가 없거나 자원을 원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부터 화를 내죠. 그건 이제 팀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라서. 그죠. 딜라이트 선수가 젠지를 가서 잘 되는 거 보고 아주 배가 아팠어요. 아마 그때 당시 우승했을 때도 배 아프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해나가 이기면 좀 감동적이다, 너무 축하한다 이거였는데, 딜라이트가 이기니까, 환중이가 이기니까 아 축하한다. 근데 열받네. 환중이가 워낙에 사람을 열받게 잘했었기 때문에. 근데 환중아 너가 행복하길 바랬어. 근데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라진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As they'll take down the final nexus of the group stage and move on to the playoffs pretty comfortably after this win and from the tournament. And 25년도에 톱10에서 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롤파크에서 하는 거라 느낌이 막 그냥 경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상대 팀으로 만나본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네,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네,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저희 정글 들어와서 자이라를 죽였을 거예요, 마오카이로. 맞아. 그때 그래서 실제로 근데 세 번째 세트도 이길 뻔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겼으면 이제 제가 평생 술안주거리로 이제 마오카이판 이긴 거잖아. 맞아. 후반 가가지고. 그때 뭐 딜라이트 선수가 만났을 때 쌍욕했다는. 제가 아마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몰라, 기억이 안 나. 어우 거북이 이러면서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뭐라 했어요. 일단 거북이 제가 기억이 나요. 진짜 4차원이다 이거. 왜 이렇게 나는 내가 만나는 애들마다 4차원밖에 없지 내 동생들은 이 생각하고 브리언트 배운 거지 다. 맨날 이렇게 핑계 댑니다. 형들한테 배웠다고. 퍼스트 스탠드 때 상대하면서 딜라이트 선수가 뭔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걸 좀 느끼신 게 있나요? 근데 저는 환중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시야 장악에 많은 부분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그리고 바드 같은 챔피언 다루고 있을 때 보면 원래 환중이가 바드를 다루던 유저가 아니에요. 근데 바드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요즘 LCK에서 제가 대놓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화생명이 카르마를 안 쓴다, 딜라이트 선수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카르마를 본인이 잡았을 때도 증명하기도 했고. 카르마 게임이 빡셉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구마유시 선수의 덕이라고 충분히 이제 예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요? 라인전의 구도가 확실히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구도에선 더 잘 이기고 지는 구도에선 진짜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면 안 되거든요, 기준상.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나더 레벨인 건데,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도 S급을 향해 가는구나, 내가 알고 있던 선수들 중에 하면서. 근데 얘가 S급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배가 아프네요. 좋은 거죠. 넌 재능파야. 재능파긴 해요. 재능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열받죠. 각을 보는 능력이요, 그렇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스킬이나 우리 팀의 스킬을 보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챔피언을 익히는 순간 그런 시간?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재능파가 100% 맞아요. 그리고 어느 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융화되는 것 자체가 보면은 S급이 되려면 이런 건 재능이 맞다. 저는 뭐 불은 좋아해서 다이아 2주 만에 찍어서 재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현중이는 이제 재능파죠. ATK컵 디펜딩 챔피언 이거 경우에도 맞습니까? 0대3이면 탈락한다는 게 이거 맞는 건가요? 이런 결말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실화입니까? 넥서스 깨면서 최대. 사실 저는요, 하나생명이 10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적 시장을 보고 나서 상황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좀 어렵겠다 팀이. 전 그래서 정규 시즌 때 잘 될 수 있을까? 저 과연 그 자아가 가능한 선수들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게임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처음에 10위를 했을 때 어땠어요? 대회하면서 합을 더 맞춰야 되는데 10이네. 뭐하지? 솔랭 들어가자. 이제. 근데 대단했던 게 하나생명이 그러고 나서 다들 휴가를 안 가고 솔로랭크 점수를 올리면서 또 약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래. 사실 되게 베테랑 선수들한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뭐 저희 팀도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예,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 같이 좀 그래도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뭐 감독님 지휘 아래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이제 빨리 떨어진 김에 연습도 좀 더 빨리 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포커싱 두면서. 그러고 나서 사실 정규 시즌에서 어떠한 합을 맞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폼이 근데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스크림에서 아예 부숴버리고 있다는 소문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아, 하나생명 스크림 제일 잘한다. 딱 그 LCK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하나생명 스크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잘 됐던 것 같은데 뭐 계속 잘 된다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들을. 그치. 그럼 이제 그 정도 아닌데 우리 그 정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10등에서 1등으로 10등은 뭐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희 브리온에서 10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고객님. 아, 그런가요? 근데 환중이는 난 바드가 좋다, 환중아. 요즘 너 보면서 느끼는 게. 환중이는 바드, 라칸, 뽀삐, 알리스타, 렐, 노틸러스. 바드가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환중이는 그런 거 했을 때 빛이 납니다. 아니다, 파이크가 더 나은 것 같아. 파이크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파이크가 좀 더 잘 어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하는데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했다가 좀 변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죠. 파이크는 뭐 초반에 못 터뜨리면은 챔피언이 구려가지고. 한중이는 후반 가도 좀 쓸모가 있는 픽을 하면 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애라 굳이 파이크를 할 필요가 없어. 뭐 팀의 상황에 따라 하긴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어요? 뭐 아직까지도 뭐 라인전도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한타에서도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이게 프로라고 해서 다 완벽하게는 다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예,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개 못했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또 끝나고 돌려보면은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거 사람이 아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뇌이면서 와 이거 다음엔 안 나오게 해야겠다 그죠. 하면서 이제 천천히 피드백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죠. 또 나와. 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최소로 최소한으로 되는 거지. 만드는 거지. 그 실수를 아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어서 소극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 모두 아닌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색깔을 잃는 거야. 그건 안 돼. 넌 네 색깔이 확고해서. 저는 그냥 그 아까도 말했지만 할 때 하는 그리고 우리 팀한테 필요한 역할이 할 때 그때 확실히 해주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린 이걸 해야 해. 누군가 해줘야 해 하면 딱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해요. 힘든 순간은 뭐 많았죠. 뭐 연습생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현실이구나. 우승을 하고 나서도 똑같죠. 어쨌든 간에 프로들은 성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정규 리그 한번 우승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차피 또 시즌 바뀌면은 해가 바뀌면 어차피 초기화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차피 초기하고 계속 대회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프로들이고 그런 이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많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환중이는 굳이 따지면 우울 열매를 먹은 사람입니다. 약간 사고 방식 자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에요. 되게 약간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적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부분이 이 환중이의 장점이자 가끔은 단점이 되기도 해요. 잘 아시잖아요. 저 맨날 결승전 인터뷰 하실 때 맨날 우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해야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지고도 이렇게 멘탈적인 데미지는 잘 없어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환중이가 약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기쁜 일이 있거나 할 때도 뭔가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훌훌 털고 일어나는 선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걱정되긴 하죠. 방금 말씀해주신 현실적인 이유로서 약간 은퇴도 생각한 적이 있다고. 그죠? 그냥 뭔가 꽤 여러 번 있지 않나요? 여러 번 있죠. 그죠? 네. 성장을 한 거를 못 느끼면은 스스로 못 느끼면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나? 시간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를 못 내면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맨날 기준치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3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3번째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냥 첫 번째 기준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초반까지 잘하다가 중후반에 많이
무너지고 뭐 다시 괜찮았다고 했는데 결국에 끝에 또 안 됐어가지고 아 뭔가 안 고쳐지네, 뭔가 잘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거기다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막 열정이 끌어오르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좀 쉬다가 할까 좀 쉴까 했는데 뭐 주변에서 다 말려가지고 네, 너가 뭐 벌써 쉬냐 벌써 뭐 그만두려고 하냐 나이가 몇인데 이래가지고 뭐 해서 팀에서도 잘 해주시고 해서 네, 다시 열심히 하게 됐죠. 엄태 선수가 보기에 저런 은퇴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이 같은 경우가 좀 배부른 케이스인데, 예, 이제 우승하고 연봉도 오르는 상황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근데 저는 배부른 케이스지만 한중이가 좀 이해가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한중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중이를 조금 말리는 쪽이었죠. 그러기엔 재능이 아깝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미 이뤄왔던 것들도 아깝고. 한중이가 좀 다시 다잡고 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찬성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만 이제 야 그만할까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네. 본인의 만족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방송용으로 나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중이가 손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좀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뭐 한중이가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괜찮아요. 작년에 좀 아팠고 네. 올해는 건강합니다.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손목 운동부터 손목 운동은 하면 안 되고. 재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팀에서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중 씨,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수 있지만 한탕 벌고 그만두신다면서요. 한탕 벌어야죠. 한탕 뭐 언제까지 버시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만약에 끝까지 하고 은퇴를 하면은 물장사. 물장사요? 네. 카페 차리게? 예. 안 돼. 우리나라에서 카페 차리면 망해. 그거 아니면은 저는 약간 회사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냥 아무 회사나 일단 좀 규칙적으로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배부른 친구. 힘들게 살고 싶으면 그래. 사업을 하세요. 힘들게 살고 싶어. 너한테 지금 당장은 지금 힘들겠지만 미래에 너가 봤을 땐 지금이 제일 쉬울 거야. 다 그 얘기하죠, 다 이제. 아 근데 저는 원래 프로게이머 할 때도 프로게이머가 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제일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당연히 스페셜리스트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한국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엔터테인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프로게이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저 엄티에게 하루 15분만 투자하시면 1시간에 4승. 여러분도 하루에 15분만 엄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혹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는지? 서로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너 먼저 해.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제 몸을 갈고 있다는 소리기도 해서 당연히 건강이 다 최우선이긴 있겠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해라. 그죠? 돈보다는 건강이다. 돈보다 건강. 저는 한중이가 프로게이머로서도 그리고 유한중이라는 사람으로서도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다. 그 꿈을. 그리고 그 후회 없이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쉬더라도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때 나 정말 재밌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게, 그때 나 정말 열심히 했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 그랬으면 좋겠고. 유한중으로서 찾습니다. 뭐죠? 면허 따기. 작년에도 저 얘기를 했었는데 면허 작년에도 했대잖아. 안 땄잖아. 아직도 안 떴어요? 못 땄어요. 못 땄다고? 네, 써야 돼서. 아, 쉬어야 돼서. 네. 그건 안 딴 거잖아요. 당연히 앞에 두고 있는 MSI가 이제 또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더더욱 가고 싶어지는 것 같고, 네, MSI를 가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우승까지. 우승이요? 우승 뭐 일단 가서 해보면 알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환중이가 예전 T1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 계속 프로게이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힘든 순간들도 잘 견뎌내고 또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꿀 빨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주 행복해서 토실토실한 것도 보이니까 그런 건 참 걱정이 없고 이번 목표로 했던 MSI도 꼭 진출했으면 좋겠고 EWC도 진출하고 그리고 또 월즈도 가가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종 씨. 저는 뭐 팬분들한테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올해 마무리는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